문자열 관련한 기타 연산이나 문자열을 처리해주는 여러 가지 함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문자열과 관련되어진 것 중에 하나 보면 in이라는 키워드로 수행할 수 있는 혹은 not in이라는 키워드로 수행할 수 있는 연산이 하나 있습니다. 자, in, 뭐뭐 안에 있느냐라는 것을 검사해주는 연산인데 첫 번째 피연산장으로 내가 뭔가 검사하고자 하는 하나의 문자나 혹은 부분 문자열을 써주고 그리고 in 키워드 다음에 하나의 온전한 전체 문자열을 써주게 되면 이 두 번째 피연산장에 기술한 이 문자열 내에 이 앞에 있는 부분 문자 혹은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참거짓으로 반환을 해주는 그런 연산을 수행을 해줍니다. 반면에 not in이라는 것은 없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연산인 것이죠. 아래쪽에 간단한 예를 살펴보면 subject라는 변수에 python이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p in subject라고 하면 subject라는 변수에 담겨져 있는 문자열 안에 p라는 문자가 있느냐라는 걸 물어본 것이죠. 자, 이 in 혹은 not in이라는 연산은 그 연산의 결과를 참 혹은 거짓으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in 같은 키워드는 그 안에 해당하는 부분 문자열이 있으면 true를, 또 not in 같은 경우는 없으면 true를 반환을 해주는 연산을 수행을 해줍니다. 따라서 subject라는 변수에 담겨져 있는 python이라는 문자열 안에는 p라는 소문자 p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true 값을 반환을 해주되 이 두 번째 연산 같은 경우에는 서브젝트 안에는 대문자 p는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앞에 소문자 p, 대문자 p 달라요. 대소문자 구분을 해서 대문자 p라는 문자는 소문자 p라는 문자와 별개의 문자이기 때문에 대문자 p는 없다라는 의미로 false 값이 반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일 문자만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subject라는 변수가 담고 있는 문자열 안에 th라는 부분 문자를 갖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것이죠. python 할 때 이 th 부분이 있으니까 역시 true라는 값이 반환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제일 마지막 항목에 있는 not in 같은 경우는 자, abcd라는 문자열이 이 subject라는 변수에 담긴 문자열 안에 없느냐라는 거죠. 없잖아요.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이 맞다라는 의미로 true라는 값이 반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조건문을 배웠었는데 바로 이 in 혹은 not in이라는 키워드를 조건문에 어떤 조건평가식으로 사용해 줌으로써 그에 따라 어떤 다른 처리들을 수행을 해보도록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봤습니다. 자, 주 프로그램에서 먼저 우리는 inpu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현재 사용자로부터 학교 이름을 입력받도록 했습니다. 땡땡땡 대학교라고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자, 그 입력받은 문자열을 가지고서 isStudent라는 함수에게 넘겼고 그 isStudent라는 함수는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을 매개변수 n으로 전달받아서 이 n이라는 매개변수로 전달받은 문자열 안에 각각의 비교하고자 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라는 그런 문자열들이 포함되어졌는지를 보고 각각의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n 안에 땡땡땡 초등학교라는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초등학생이라는 문자열을 반환하도록 구성을 한 거예요. 자, 또 중학교라는 문자열이 포함됐으면 중학생, 고등학교라는 문자열이 포함됐으면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교라는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으면 대학생이라는 문자열을 반환해주되 이 위에 네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상황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빈 문자열을 반환한 것입니다. 자, 여기 주의할 것이 이중 따옴표를 쓴 것이 아니라 단일 따옴표를 두 개 공백 없이 그냥 연거푸 작성을 한 거예요. 0개의 문자를 갖는 문자열의 한 예를 나타내 준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isStudent라는 함수는 이 주어진 학생의 종류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호출축으로 반환할 것이고 isStudent의 함수의 반환값은 result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져서 이 result라는 변수의 값이 빈 문자열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뭔가 유효한 문자열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F 문자열 형식의 형식 문자열을 작성을 한 거죠. 현재 당신은
result,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반환한 값들, 뭐 초등학생이군요, 혹은 대학생이군요 라고 출력을 하도록 한 것이고, 만약에 이 함수가 반환하는 값이 빈 문자열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학생이 아닌가 보군요 라고 출력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당신이 재학 중인 학교 이름은 했을 때 땡땡 대학교 라고 입력을 해주면 당신은 대학생이군요 라고 출력이 되죠. 다시 한번 실행해 봅시다. 당신이 재학 중인 학교는 뭐 하하 초등학교 라고 입력하면 초등학생이군요 라고 출력이 돼요. 당신이 재학 중인 학교 이름은 이라고 하면 호호 라고만 해봅시다. 여기 조건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라는 기본적인 문자열들을 담고 있지 않은 경우이니까 else절에서 빈 문자열을 반환을 해서 프로그램 호출 측에서도 역시 else 구문이 처리가 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문자열을 구성하는 문자의 개수를 셈해주는 파이썬의 기본 함수 length라는 함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이름은 len, length의 약자이죠. len이라는 함수 이름을 갖고 있고 함수의 인수로 하나의 문자를 전달을 해주도록 하면 그 문자열을 구성하고 있는 문자의 개수를 셈해서 하나의 결과값으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예처럼 하나의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놓고 나서 int로 변환하지 않고 그냥 문자열로 num이라는 변수에 받았어요. 이 num이라는 변수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수를 문자열 형태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le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num이라는 변수에 담겨있는 문자열의 길이를 셈해라 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234라고 입력했으면 num이라는 변수에는 1234라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을 것이고 그 1234라는 문자열의 길이를 통해서 4자리 정수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 번째 줄에서는 f 문자열 형태로 출력을 한 것이고 네 번째 줄에서는 치환연산을 이용을 해서 같은 형식으로 출력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얼핏 보더라도 문자열 치환연산이 훨씬 더 좀 복잡해 보이죠.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 밖에 문자열 관련한 메서드라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봤던 length라는 함수와 다르게 여기 메서드라는 것은 현재 문자열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가리킵니다. 함수라는 건 그냥 일반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함수로 호출할 때에는 어떤 문자열에 대해서 길이를 구할 것인지 그 길이를 구한다라는 행위에 대한 대상이 되는 문자열을 함수의 인수로 전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메서드라는 것은 사실 이 메서드는 뒤에 가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관련한 부분을 다뤄야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당장 거기까지 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개념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문자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출하는 것은 함수와 비슷한데 함수와 다른 것은 어떤 문자열에 대해 어떤 기능을 수행할 것이냐라는 식으로 호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즉 문자열에 대해 .count라고 한다면 이 문자열에 대해서 셈해라 라는 그런 연산이 되는 것이에요. 대상이 되어지는 문자열을 함수의 인수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열이 스스로 갖고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문자열 점이라는 형태로 특정 함수들을 호출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함수라고 하는 것과 메서드라고 불리우는 것이 어떤 동작들, 어떤 기능들을 수행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함수라는 것은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기능인 것이고 메서드라는 것은 내 안에 포함되어진 기능인 거예요. 내가 비서를 시켜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은 함수에 비유한다라고 하면 내가 스스로 어떤 주어진 일을 하겠다라고 미리 일련의 과정들을 정의해 놓은 것, 그걸 메서드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count라는 메서드는 이 전체 기준이 되어지는 문자열 내에서 찾고자 하는 문자열이 몇 개 있는지를 count해서 없으면 0, 존재하면 나타나는 개수만큼을 반환해주는 함수인 것이고 find라는 메서드는 기준이 되어지는 문자열 내에서 찾고자 하는 문자열이 나타나는 인덱스 값을 반환해주는 메서드인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0번부터 시작하는 거죠. rfind는 right의 약자예요. 보통은 왼쪽서부터 문자열의 앞에서부터 몇 번째 이렇게 인덱스 값을 얻어주는데 얘는 뒤에서부터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문자열. 보통 find는 중복되는 문자들이 여러 개 있다라고 했을 때 문자열의 제일 시작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만나는 이 찾을 문자열의 위치를 반환을 해줘요. 물론 두 번째 인자로 시작 위치를 따로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주면 그 시작 위치 이후부터 다시 검색을 하기는 하는데 반대로 문자열의 제일 뒤에서부터 검색했을 때 첫 번째 발견되어지는 문자열의 위치는 rfind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right의 약자로 생각해주면 되겠죠. 물론 위치는 문자열에 대한 인덱스를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시작을 0으로 해가지고서 만들어지는 순번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replace 같은 경우는 현재 문자열 내에서 이 문자열의 내용을 이 문자열로 대체한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어라 라는 형태가 될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간단한 테스트를 위해서 대화식 모드로 확인을 해봅시다. week라는 문자열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기다가 월화수목 금금금 요일이라고 작성을 해봅시다. 보통 주말도 없이 바쁘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런 week라는 하나의 문자열 중에서 length라는 함수를 통해 week라는 문자열의 길이를 생각해 본다 라고 하면 월화수목 금금금 요일 해서 9개의 문자로 구성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한글도 영문도 숫자도 하나의 문자는 일씩 카운트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볼 것은 week에서 카운트하기를 금이라는 문자열이 몇 번 나타나느냐라고 하면 3번 나타난다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week라는 부분에서 find 하기를 금이라는 문자열의 위치를 찾고자 한다면 자, 여기 제일 앞에서부터 얘가 0번, 1번, 2번, 3번, 4번인 거잖아요. 그래서 4번 인덱스 위치에 나타난다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다시 week에서 find 하기를 4번 이후라고 한다면 자, 현재 4번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0번, 1번, 2번, 3번, 4번이니까 4번 이후 첫 번째 만나는 건 4번 그 자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4라고 나온 것이고 다시 내가 4번 위치에 금자가 있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5번 이후 중에서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4번 위치가 아니라 5번 이후 중에서 금자가 처음 나타나는 것이 여기구나 라고 해서 5번 인덱스 전체 문자열 중에 현재 5번 인덱스 위치에 금자가 나타난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rfind라고 추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는 금자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오른쪽 끝에서 왼쪽 방향으로 가면서 처음 만나는 금자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4번, 5번, 6번 위치가 되어져서 6번 위치에 금자가 있다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find 안에 금괴라고 할까요? 금괴라는 문자열의 위치를 찾아라 라고 하면 금이라는 문자열은 있지만 금괴라는 문자열은 없잖아요. 그래서 없다라는 의미로 -1 값이 반환이 되어집니다. 그럼 역시 우리는 이런 find 같은 명령들은 조건문하고 같이 사용해 줌으로써 find의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러니까 음수가 나오면 검색되어진 그 문자열 안에 해당하는 문자가 없구나 라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판별을 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봤던 in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서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겠죠. 자, 반면에 week라는 문자열 중에 replac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예를 들어 금이라는 문자열을 1이라는 문자열로 바꿔라 라고 한다면 이제 월화수목 금금금이 아니라 월화수목 111이라는 형태로 모두 다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다만 이때 주의할 것은 week라는 문자열 자체가 바뀐 건 아닌 것이고 그 대체된 문자열을 replace라는 메서드의 반환값으로 갖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당장
여기서처럼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 쓰면 의미가 없을 것이고 이 메서드의 호출 결과를 어떤 변수에 담아 가지고서 사용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연산들이 제공이 되어지는데 우리 수준에서는 일단 그런 여러 가지 문자열 처리하는 메서드들을 다 익혀두는 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문자열 관련해서 문자열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연산도 있고 함수도 있고 또 문자열 스스로도 어떤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갖고 있구나 정도 기억하고 영상에서 다뤘던 정도의 내용만 익히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참고 삼아 해당하는 메서드들에 대한 정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에서 도큐멘테이션이라는 항목 밑에 파이썬 문서 선택해주고 여기 우리 언어 설정을 한국어로 바꿔봅시다. 자습서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조금 내려보면 문자열이라는 항목 있죠. 문자열 선택해보면 문자열 관련한 다양한 설명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인덱싱이나 슬라이싱 같은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아래쪽에 노란색 박스 안에 가보면 문자열 메서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클릭해서 보면 현재 어떤 임의의 문자열에 대해서 호출할 수 있는 다양한 메서드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과 더불어서 예제 등이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씩 훑어보는 것도 이번 학기 강의 수준은 넘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문자열을 조금 더 잘 사용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